이번 시간에는 조안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일부 경영의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부에는 경영 활동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치 창조, 비즈니스 모델, 전략, 그리고 조직입니다. 먼저 가치 창조부터 다뤄보죠. 가치 창조라.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가치에 대해서 꽤 의미 있는 말을 한 그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돈이죠. 거기서 이제 가치라는 건 뭐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그 지불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품의 유용성과 품질이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그러죠. 유틸리티. 그리고 좋은 품질로부터 우리가 얻는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나 판촉의 결과로 생긴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면 기업 이미지도 포함이 되고요. 또 브랜드 이미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 이게 이제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 기업 이미지가 좋으면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고 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물건의 가치보다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면 더 비싼 값을 우리가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뭐 프라다나 무슨 그 구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롤렉스 시계라든가 이런 그 명품,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용적 가치는 그 시중에서 파는 다른 시계하고 크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그 심리적 보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싸도, 일반 상품의 시장에서 파는 제품보다 비싸도 우리가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용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디서 팔고 어디서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사용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 이게 그 내가 일부러 차를 몰고 뭐 가게까지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에서 쉽게 그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거기서 받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파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소의 효용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통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주도 옥돔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한 마리에 뭐 2만 원이다. 근데 여기 육지로 들어오면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은 2만 5천 원을 주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도에 내가 가서 사는 그 교통비보다 그 차라리 택배비를 물고 거기서 배달을 시켜서 사는 게 장소의 이동으로 생기는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를 내가 택배비로 지불을 하는 거죠. 또 어디서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는 가치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에 딸린 서비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약을 하고 그 가격을 주고 사면 그러면 거기에 딸려오는 서비스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정수기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와서 그 안전 점검도 해주고 또 필터도 갈아주고 그러면 그런 부가된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또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좀 더 그 명료하게 개념을 정의해준 생존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전 서울대 교수죠. 지금 한양대 아마 석좌 교수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철 교수가 쓴 경영학의 진리체계라는 책에 나온 모델인데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치가 제품의 가격보다 커야 되고 또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코스트, 비용보다 원가보다 커야 된다. 이런 그 공식을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의 가격이 라면 뭐 한 봉지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품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이 라면을 보고 이건 1,0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살까 말까 되게 이렇게 그 혼동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은 1,500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느끼는 고객이 있다면 기꺼이 1,500원을 내고 사겠죠. 그러면 제품의 가격보다 그러니까 1,000원을 내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라면의 가치는 1,500원인데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으니까 500원만큼 나는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원의 라면을 한 봉지에 판다면 그 제품 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뭐 여러 가지 관리비, 판매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라면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 원재료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가 전부 합쳐가지고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뭐 사실 헛수고한 거죠. 1,0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품의 코스트는 제품의 가격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원이면 라면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다. 코스트가 600원이다. 근데 시중에서 판매 가격은 1,000원이다. 그러면 400원만큼의 마진이 생기니까 이 회사는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제품의 가치,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는 제품의 가격보다 커야 되고 제품의 가격은 또 코스트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명쾌하게 그 제품의 가치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생존 부등식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럼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회사가 결정하나요? 회사가 결정하던 때가 있었죠. 과거 그러니까 산업시대 초기에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치를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시대가 포화 상태로 성장을 하고 또 물건이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살 거냐 그 고객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가치라는 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제조업자식 사고냐 아니면은 마케팅식 사고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식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산업시대 초기 그러니까 뭐 연도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80년대 이전 그 이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단가를 싸게 만들고 투입 대비
그 산출물이 큰, 즉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이냐, 이게 주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자식 사고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즉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 이때는 자기네들이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고객에게 사야 한다고 강조하는 판매 개념이 더 중요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제 보통 뭐 미국 경영학의 1910년대 그 테일러식 사고로다가 그 업무 단위를 잘게 쪼개서 분 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면밀히 관찰을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거를 생산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그러면서 생산을 높이고 이런 것이 그 이제 소위 이제 과학적 관리 체계가 돼야지 기업이 살 수 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에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이제 뭐 대부라고 하죠. 구루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피터 드러커가 경영 실제라는 책에 어떤 말을 써놨냐면 고객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조업자식 사고에서는 고객들은 상품을 산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피터 드러커는 그런 시대는 갔다. 특별한 필요에 대한 만족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실질적 효용 가치, 실용적 가치보다는 그 제품을 삼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마케팅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 사고에서는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자, 직장인의 사고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사고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업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그 사고 방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케팅 사고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이겠죠. 근데 직장 내에서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제출을 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돈을 바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의 고객은 누구죠? 상사인 거죠. 또 CEO나 최고 경영자들의 그 회사 내부에서의 고객은 자기 부하,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활동하는 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고객인 거죠. 그래서 내부 고객이 누구냐? 기업 내에.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마케팅적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항상 내가 일한 결과물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나는 회사에서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겠죠. 또 최고 경영자라면 그 내부 종업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죠? 마케팅 사고를 일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 간의 상호 신뢰성도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게 마케팅 사고라는 건 꼭 기업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 만날 때 가족들에게도 마케팅 사고로 생각한다면, 즉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객이 되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상 고려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가치의 그 사례로서 가치를 잘 파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그 코닥,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필름 그 회사 아만드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 그 1800년대에 창업한 회사인데, 유리판에다가 감광액을 묻혀가지고 그 사진 전문가들한테 그걸 팔던 회사였어요. 근데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1885년에, 그러니까 종이에 감광액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걸 둘둘둘 말아서 그 홀더로 싼 필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전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니까 필름을 전문가들만 쓰는데, 한때 우리 뭐 그러니까 지금 아마 40, 50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주로 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 필름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1885년에 그런 필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이에 감광액을 해서 가볍고 가격도 훨씬 싸고, 그 유리판 저기 감광액 칠한 거 그거보다는 훨씬 휴대도 편하고 해서 이거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선명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유리판에 한 것보다 종이에다 하니까 선명도가 낮아가지고 그 직업 사진사들이 되게 불만을 하고 물건을 안 산 거죠. 그리고 경쟁사 제품들을 사니까 이 회사는 대실패를 겪어댔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을까 하다가, 아니다, 오히려 직업 사진사는 몇 명 안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은 거죠. 그래서 휴대용 카메라 필름으로 대체를 해서 일반 고객용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박을 나죠. 대성공을 거두고, 또 그 필름도 팔고 카메라도 팔고, 카메라를 그 일반 소비자들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이스트만 코닥사로 보내면은 그걸 인화해주고 또 돈 벌고. 그래서 필름, 카메라, 인화 이 세 군데서 다 돈을 아주 긁어 모았죠. 이렇게 해서 이스트만 코닥사가 그 성공한 신화적인 존재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업주로서 발견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기업이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긴 거죠. 그리고 가치하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기업에서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그러니까 기업이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가치사슬의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라는 책에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업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돼요. 그죠? 수익을 내야 계속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수익.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의 그 기업가 정신이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 영리 목적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이고요. 일단 영리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하나는 주요 프로세스, 메인 프로세스로서 이게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제 요 앞에는 지금 빠졌지만은 기획, 예. 상품 기획이나 제품 기획을 해서 입고는 이제 원재료를 사는 거죠.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사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 여기서부터 기업은 수익을 내죠. 그죠? 이게 이제 본원적 활동이고 이 보조적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조 프로세스, 보조적 활동.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하부 구조. 그러니까 우리 그 첫 시간에 했던 경영의 기능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인사라든가 재무, 뭐 회계, 그다음에 R&D, 기술 개발, 여기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보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구매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우리가 보조 활동이라고 하고 그 기업의 주 상품을 만들어내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프로세스 이거를 이제 주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는 효용성, 고객이 느끼는 유용성 그리고 어떤 심리적 만족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1강은 요까지 하고요.